안녕하세요, 요원입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미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이 다 됐는데요. 글쎄요, 이 시간에 이게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정 안 보이면은 다시 뭐 녹화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인생 여행길 갑자편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일간론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일주론 갑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주론 갑자. 자, 갑자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일간 간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뭐 여러분이 네 가지니까 뭐 다 벌써 외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일간 간목은 그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간 간목은 두 번째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다. 세 번째 일간 간목은 자존심 고집이 좀 세다. 네 번째 일간 간목은 간섭받는 걸 아주 싫어한다. 물론 뭐 갑자 일주도 이 비슷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혼자일 때하고 또 지지의 어떤 오행이 왔을 때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간 간목의 자수를 보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간목의 자수를 보면 십성으로는요, 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하는 것,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 다르면 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일주는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인이라고 한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문, 문서, 학문, 문서를 말하는데 이 갑자일주들이 학문의 조예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갑자일주들이 또 학자들이 많다. 그리고 문서에 관심이 많은데요. 갑자일주들은 그 안정된 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부동산을 이용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격증을 이용한 그런 안정된 직업, 또 그 생활 자체도 의식주가 안정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인하면 우리가 학문, 문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여러분 정인은 뭔지 이건 다 아시죠? 모친.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지지로부터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부모덕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인덕도 많다.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일주들이죠. 부모덕도 있고 인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으로는 모친에 해당되고 이렇게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일주이다. 세 번째, 이 배우자 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지를 배우자 궁이라고 하죠. 궁 또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배우자 자리에 원래는 배우자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모친이 와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고서에는 그 고부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고부 갈등.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인연을 맺으면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어머니들이 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게 원리가 맞을까요?
요즘에는 오히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부 갈등? 어쨌든 그 영향은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더 나아가서 처가와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친정 엄마가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처가 쪽에서는 전혀 간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가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그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그 부계 사회였을 때는 그 아버님 중심인 사회였지만 지금은 또 어머님들도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시킨 다음에도 처가 쪽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심지어는 요즘에 또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처가하고 아주 이렇게 이 가깝게 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옛날 얘기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고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처가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남편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리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는요. 간목이 자수를 보면은 욕지라고 합니다. 욕. 제가 그 손으로 보는 12운성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12운성 하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 세 단계씩 나눠서 한번 암기를 해보라고 그랬죠. 생욕대, 묘광세, 전성기. 생욕대는 성장기죠. 묘광세, 정성기. 그 다음에 병사묘, 세태기. 그 다음에 절태양, 침체기.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이렇게 12단계로 나눠놨는데 3개씩 이렇게 끊어서 한번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병들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서 전성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세택이 이 침체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12지지하고 접목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게 지난번에 이 손이라고 그랬는데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바둑같이 생겼어도 사실은 왼손입니다. 왼손. 그래서 여기 인묘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인묘진 봄, 그 다음 위쪽은 사오미 여름, 오른쪽은 신유술 가을, 아래쪽은 해자축 겨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이게 좀 손이라고 손이라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만 그리면 이건 손입니다. 바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요 이렇게 네모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는 손이구나 이렇게 척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봄, 임묘진, 그 다음에 위쪽에 사오미, 여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해자축, 겨울. 이렇게 여러분이 계절로 나눠서 한번
암기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접목을 하는 방법인데, 자, 간목의 록은 임목이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화의 록은 사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록은 다 아시잖아요. 같은 거. 그래서 간목의 록은 인인데, 원래 제가 생육 때부터 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찾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간목하고 같은 거는 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록에서 자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인에서 자까지. 그래서 이게 록, 왕세, 그 다음에가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또 돌아서 여기가 생욕되죠. 그래서 여기 자까지 오니까 욕지가 됐죠. 욕지. 이해되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 손으로 보는 12운성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예까지 들어서 초등학생도 이해하게끔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12운성으로는 욕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양간이 욕일 때는 음간은 욕 보면 병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간으로는 병지. 그래서 12운성으로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는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손이 이 머리로만 딱 들어가면 읽어내는데 단 1초. 굳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왜 애울 필요가 없냐면, 제가 갑자부터 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동으로 애우기 싫어도 다 애워진다. 저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IQ가 두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기본 세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갑자에서 개까지 안 가고 한 중간쯤 가면 벌써 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에만 이렇게 손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도 3초라고 그랬죠. 조금 빠르면 1초.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12운성으로는 여기인데, 이게 또 12신살로는 이게요, 도화라고 합니다. 도화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12운성하고 12신살을 접목하는 것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2운성으로 욕지는 12신살로는 도화에 해당되는데, 도화라는 것은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끼를 발산하는 그런 살이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사주에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 도화라는 게 그 복숭아 도자거든요. 그래서 복사꽃이 피면 왜 거기에 봄에 여러분 복사꽃 피는 거 보셨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벌과 나비들이 날아드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인기살이라고 한다. 인기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나를 알아보는, 복사꽃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벌 나비들이 날아드는 그런 살을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갑자일주들이 도화살을 갖고 있어서 의외로 끼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미인한 미녀들이 많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살이 여러분 또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쌀이죠? 홍염쌀은 도화하고 비슷하게 이성에 관심이 많은 쌀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홍염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끼를 부려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 도화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주위에서 나한테 모여드는 걸 말하고, 홍염은 내가 끼를 부려서 주위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조금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12운성으로 갑자일주는 욕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지장간인데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지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속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속마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재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본 모습하고 속마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수 안에는
개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안에 여기도 이 지지도 마찬가지지만 속마음도 딱 물밖에 없죠. 그래서 겉과 속이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자수를 보면 이거는 같은 거니까 록, 그 다음에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록왕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죠. 왕. 그래서 인성이 이 속마음을 보니까 인성이 개수는 편인이고 임수는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다. 총명. 똑똑합니다. 갑자일주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갑자일주들은 상위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어떤 친구들은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거 보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항시 상위권에 들어있죠. 우리는 죽으라고 밤새도록 번개치기를 해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IQ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자리다 보니까 제가 이 명리를 40대부터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기본 세 자리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아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벌써 한 10발 정도 앞서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핵심만 정리를 해줘도 저는 여러분이 끝나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명리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 확실해.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또 항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대요. 그래서 6번째 갑자일주의 특성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제가 명리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명리 공부하면서요 선생님만 해도 무려 6분, 그리고 그때는 또 비법 찾아서 산말리라고 굉장히 정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많이 그동안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떤 문제점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시 내용 간단하게 항시 또 핵심만을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요거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응용하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갑자기 첫 번째 군자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도 성품이 의젓하면서도 또 의외로 또 학문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자 기질을 갖고 있다. 갑자일주. 두 번째 갑자일주들은 명예, 체면, 안정, 이 인성이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요합니다. 갑자일주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자 돌림들이 정관, 정인, 정제가 있잖아요. 근데 정관 같은 경우는 명예, 체면, 정도, 법도를 중시합니다. 근데 인성들은 안정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정제들은 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자 돌림이지만 조금씩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일주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욕지를 보고 이렇게 매일 깨끗이 씻다 보니까 오히려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갑자일주는 아까 고부 갈등, 처가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부부 갈등. 우리가 부부 갈등을 겪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남편이겠죠. 남편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일단 인연을 딱 맺으면 그래도 내 집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주기 부부, 그러니까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 조금 때에 따라서는 떨어져 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갑자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라.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인생 여행길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갑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일간 간목의 변화, 봄에 태어난 간목, 여름에 태어난 간목, 겨울에 태어난 간목, 가을에 태어난 간목이 다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드디어 사주 8글자를 이해할 수 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